부동산 청약시장은 어렵습니다. 우리 최상욱 대표와 이광수 대표와 함께 부동산 청약시장을 공부해 보시죠. 전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프로젝트 부동산 공부방 짜잔!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아가방의 강사인데 여기 또 나오셨어요. 이광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자, 그리고 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최 국장, 최상욱 대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아가방의 학생입니다. 구효정 PD. 네, 안녕하세요. 학생 구효정입니다. 구효정 PD는 최서영 PD보다 더 막내입니다. 자, 최서영 PD가 막내였다가 이제 막내 아니거든요. 근데 최서영 PD 이후에 입사한 더 막내. 예. 맞습니다. 맞죠? 네. 예, 보통 그럼 공부방은 막내부터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저 막내 순으로 딸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부동산 해보니까 특히 이제 그 젊은층, 네. 부동산 사기에 또 젊은층이 잘 당해요. 엄청 많이 당하고 무주택 서민 청년층은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모르더라. 그래서 부동산 이 시장 분석도 하겠지만 대통령 내용 정책에 대해 해설도 하겠지만 네. 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해 나가야 되겠다. 자, 우리 구효정 PD 각오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하면 뭔가 저는 되게 뒤처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되게 순진한 방식이라는 평가와 생각이 좀 사로잡혀서 뭔가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네, 뭐 청약을 통장을 잇는다든지 이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주도적으로 제 어떤 부동산 계획이나 플랜 같은 것도 좀 세워 나가면서 어떻게 세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세운 거요? 네. 그건 좀 이따 말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 네. 부동산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 지금까지 세운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그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청약 통장 일단 만들었습니다. 아, 청약 통장. 네. 그렇지. 거기서 시작하지. 청약 네, 통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청약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거 스폰데? 그래서 해보세요. 청약 통장 네. 만들었는데. 청약 통장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 계속 아니, 돈이 대본이 있다고 생각하구나. 아. 알면서 대본 같은 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제가 라이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네. 하는 거예요. 예. 청약 통장에 이제 그 굉장히 소 금액이 이제 작은 금액인 얼마? 2만 원씩 2만 원? 네. 2만 원으로 집을 어떻게 사?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만 원. 네, 네. 2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많이 적었죠. 그 이제 그거를 올리려고 했는데 예.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그 11개월 정도 그걸 이제 지속을 했거든요. 2만 원. 겨우 11개월. 그래봐 22만 원밖에 안 되잖아. 맞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11개월 후에 이제 그때 통장 잔금이 없어가지고 깼어요? 깨지는 않고 예. 연체가 된 상태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네. 자, 2만 원 11개월 넣었다가 지금 멈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청약 통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청약 네. 통장. 예. 네. 일단은 뭐 저도 학생 때 청약 통장 열심히 넣었다가 그 전세 월세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청약 통장을 깬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깨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지만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그 이렇게 노력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빨간 약을 줘야 될까 파란 약을 줘야 빨간 될까 약부터 주세요. 그러니까 진실은 빨간 약이고 그냥 청약통장 계속 넣으면 당첨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달콤한 파란 약인데 지금 빨간 약을 줘야 될지 파란 약을 줘야 될지 둘 다 주세요. 예, 빨간 약을 드리자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다들 점 100짜리 고스톱을 쳐야 되는데 20원 있으신 거예요. 한 판도 낄 수 없어. 한 판도 낄수 없어. 네. 낄 수도 없는 거네요. 낄 수도 없습니다. 네. 2만 원 그러나 가지고. 마음속에서는 나도 여기 참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만 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2만 원. 2만 원은 네. 제가 들은 것 중에도 제일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은
예를 들어서 그 돈으로 내가 내 집마련을 하겠다라는 자금의 확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권리의 확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2만 원은 적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막 금액이 뭐 적다 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지속해서 넣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2만 원 이상이면 되고요. 아니, 최저가 이게- 2만 원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주택을 이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청약 방식으로 공급이 되고 어허. 종전 주택을 사는 거는 저희가 그냥 대출 받고 집 사면 그렇죠. 돼요. 네. 근데 신규 주택을 새 집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이 새 집이 두 종류로 공급이 되는데 네. 민영주택이랑 공공주택으로 음. 공급이 돼요. 근데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 같은 건데 그거는 청약 금액이 중요해요. 금액이랑 회차가. 금액 그래서 플러스 2만 원 넣은 사람이랑 10만 원 넣은 사람이랑 24년 말부터 이제 25만 원씩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넣은 사람 대비 금액이 작으면 무조건 밀리는데 25만 원 1회차에도 지금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25만 원이니까. 네. 그래서 거의 25만 원 1회차에도 네, 25만 원 1회차에도 지금 밀리고 계세요. 그래서 3기 신도시 형식의 이제 네. 공공 분양에서는 아예 그냥 회 옆에 깔아두는 찍기다시도 안 되는 지키다시도 안 되는. 이쑤시개 정도 되는 상황이고 쓰시게. 네. 네. 민영주택은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경우에는 385제곱미터 이하 34평 이하 금액의 최소 입찰 예치금이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300만 원 이상의 통약이 있으면은 청약할 자격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300만 원을 목표로 일단 맞춰야죠. 그래서 지금 미납 기간이 이제 좀 계속 개월이 있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여기 취업하셔가지고 이제 좀 그러니까 소득이 액수는 있으셔서.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중간에. 미납 기간 다 내면 되거든요. 그냥 300만 원 한 번에 내가지고 일단 채우고. 맞아요. 300 딱 채우고 나서 아. 그 다음에 더 안 채우면서 민영주택을 할 건지 공공주택 할 건지 공영. 봐야 되는데 공공주택은 지금 아마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왜 어렵습니까? 그건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되시는 분들 금액. 보면은 막 음. 2천만 원, 막 1,800만 원 이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10만 원씩 넣어서 1,200만 원을 넣었다는 거는 10년 넣었다는 거예요. 1년에 12번씩 120인데 1,200이 쌓인 거는 10년 넣었다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그게 지금 25로 작년 24년부터 올라왔으니까 네. 이제 다른 사람들 막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어. 어쨌든 미납 기간이 있으니까 네. 300원 채워 놓으시고 네. 그래야지 민영주택 공급하면 넣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넣기라도. 아까 제가 점백짜리에 왜 20원이냐 그랬냐면은 한 판도 못 하는 거랑 노름으로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네네. 300만 원 정도는 채워놔야지 자격이라고. 청약홈에서 네. 클릭을 할 수 있다. 아. 예, 현재 상태에서는 클릭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뭐 또 이제 청약하는구나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근데 2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왜 멈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너무 없었던 게 그 잔고 부족이 떴을 때 빨리 조치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청약이 지금 당장 내 실생활과 연결된 일이 아니고 그냥 네. 너무 먼 미래의 일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또 너무 크니까 되게 그 동기부여가 안 되고 의지가 안 생기면서 2만 원조차. 네. 2만 원조차. 근데 그때는 또 2만 원이 큰 돈이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네, 혼자 네. 따로? 너무 상담 모드다. 실시간 상담 모드.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케이. 그 청약은 세대 주 청약이냐 세대 원 청약이냐의 그 개념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세대 주가 되어야 무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원은 그냥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일 뿐이에요. 아, 이거 독립해야 되네. 하다. 네, 그래서 일단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독립해서 나와서 살아야지. 월세라도 살아야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세대 주로 독립하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로 이제 독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복합적으로 따지는데 그 요건이 조금씩 유리해져야 네. 그 당첨되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맞습니다. 아까 그 민영주택도 3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순위가 보통 1순위냐 2순위냐 막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순위 자격을 확보할 수 있더라도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 지역이잖아요. 그럼 투기과열 지역 안에서 1순위가 되려면 세대 주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 원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테라 나가야 선들어봤죠? 돼요. 집을 나가셔야지. 네, 테라 신세계예요 선들어봤죠? 지금.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되게 아니, 흥미로운 빨리 현상이 나와야겠네.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막 오르고 청약 시장이 과열될 때 가구 수가 증가해요.
나와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해서 세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합니까? 형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립한 형제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는 경우, 네.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요. 네.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독립하고 있으면 친구 집으로 이사를 그렇습니다. 주소를 옮겨도 되겠네. 그래서 아주 통계적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집값이 오를 때 갑자기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세대 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갑자기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단순한 어떤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표현을 빼고 일단 이러한 어떤 우리가 규칙 뭐 청약 제도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선수들이 사실은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또 네. 그래서 우리 순진한 아가들은 네. 그런 기회를 얻기조차 되게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부잣집에서는 좀 자식들 출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쉽다 보니까 이제 세대주 만드는 게 되게 용이하거든요. 쉽죠. 그래서 아까 요 말씀도 이광수 대표 하신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21년 2.6 대책인가 낼 때 작년에 가구 수가 너무 증가했다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세대 주 청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가구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청약 로또를 바라는 목적에서. 그래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한 세력이 있는데 그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구피디님처럼 2만 원씩 넣었는데 이제 한 11개월 넣었다가 25만 원도 못 채우고 이제 한 40개월 놀았잖아요. 40개월 논 거를 보면은 아까 이분에게 빨간 약을 줘가지고 각성을 시켜야 되나 파란 약을 줘가지고 그냥 계속 어차피 넣어야 안 되나. 되겠다 너는 그러니까 한국의 알려줘야 되나?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쉽게 말해서 그런 죄송합니다. 불공정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20, 30대는 이런 정보에 네. 굉장히 취약해요. 시작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보를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여류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다주택자가 되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자식이 또 집을 맞습니다. 쉽게 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공급방의 방향성은 그런 요령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같이 물론 행동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게 사실 목적이라고 오케이. 생각합니다. 오케이. 되게 멋진 말을 준비해서 하신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방향성을 지금 우리 저도 하는데 우리 최상욱 대표는 지금 요령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요령을 알려주는 게 거창해져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정책을 바꾸려고. 청약저축을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가점으로 싸우게 그러니까 경쟁하게 되고 근데 저는 그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의 요령도 알려주면서 네. 그럼 제가 그 요령을 좀 사이에 담당하고 요령도 알려주 살아남아야 되니까 중요한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런 제도의 허점을 바꾸고 네. 정책을 바꾸는 데까지 근데 둘 다. 아까 그 가점 얘기도 잘하셨는데 그 민영주택은 통상 이제 가점제 추첨제가 합쳐진 방식으로 당첨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청약은 할 수 있지만 당첨이 되려고 청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들러리 서려고 하는 게 네,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첨이 돼야 되는데 당첨되는 방식은 민영주택은 가추첨 혼합제 방식이고 공공주택은 이제 순위순차제인데 가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가액이 납입한 사람이 10년, 20년 하면 2,4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 유리하고. 네, 오래된 사람이 유리하고 그러면은 민영주택은 300만 원 이상이면 되시니까 일단은 청약은 할 수 있으나 당첨되려고 보면은 이해운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부양가족 5인에다가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 제일 길고 청약통장 갈 기간 길고 그래야지 84점이 되는 거니까 지금 부모님 댁에서 혼자 사시면서 세대주 아니고 부양가족 아니고 무주택 기간도 뭐 이렇게 계산 다 빠지면은 합쳐봐 차포 다 20 빼지면은 그러네요. 그냥 가격이. 1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흔한 경쟁률 몇 대 1대 나왔다의 그 몇 의미 대에서? 없는 숫자가 되면서 뭐 300대 1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200대 1, 300대 1의 그 의미 없는 300명 중에 숫자가 하나가 되는 맞습니다. 것이다. 그러면서 들러리 서게 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방법 그게 요령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요령 담당을 하시죠.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런 경우는 네. 그 저도 청약을 후배들이 많이 물어봤을 때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은 집 나와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도전 과제예요. 집 나와서 하는 게 그렇지. 어려우니까. 근데
두 번째는 청약이 꼭 있어야만 집이 되는 게 아니고 무순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1순위, 2순위란 말을 많이 쓰는데 미분양이 나거나 미계약이 체결된 것들은 청약 통장 없이 이제 집을 계약할 수가 있거든요. 분양이 안 지금은 된 곳을 찾아야 맞습니다. 된다. 22만 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이 네. 그냥 미계약이나 무순위의 경우에는 그냥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분양이 한참 많이 났을 때는 그냥 똑똑 걸어 들어가서 저희가 동호수 보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순위라는 것도 이제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급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걸 노리시는 거죠,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자기가 점수가 안 되니까 맞아요. 뭘 노리냐면은 무순위를 주로 노리시는 거고 미분양을 미분양을. 맞습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미분양은 다 미분양된 이유가 있겠지. 맞습니다. 예. 뭐 위치가 안 좋다거나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망했다거나.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빨간 약.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일단 조건을 좀 알아봐라. 네, 맞습니다. 청약의 조건을 좀 알아봐라. 그런 거 안 알아봤죠? 네. 그냥 부모님이 청약통장 만들려고 그래서 꼭 만들어야 돼. 만들고 나서 2만 원 뭐 큰 부담 없으니까 하다가 어느 날 잔고가 없어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 에이 정확하신데요. 그렇죠. 네, 방치. 그래서 이제는 아까 민영주택에 대해서 청약 가점으로 결국에는 당첨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은 부양가족 수에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이면 꽉 차거든요, 점수가. 그럼 모두 다 거기엔 만점이에요. 그래서 등락이 결정되는 게 결국 부양가족 수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서울 분양 아파트의 당첨 가점이 65.8점이 됐습니다. 이 점수가 나오려면요 4인 가족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2명 이상 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어려운데?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도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어떤 제안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추첨을 늘리자. 추첨을 늘리자.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돌려서 추첨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채가 분양되면 그중에서 6채, 7채는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가점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무주택 가구들이나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우리 홍상 기자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용산 같은 곳에 개발할 때 청년들을 위해서 네. 공공주택 그러니까 거기 비싼 거 짓지 말고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거기다가 지어라. 네, 그러니까 되고. 맞습니다. 그런 주택들은 이런 청약 통장 청약 가점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급하는 거를 가장 짜서 서울의 금싸라기 땅에다가 용산이 금싸라기 땅이죠 이제 네. 거기다가 공공주택을 위한 걸 대규모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 공급 방식을 뭐냐면 추첨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추첨을 제안하냐면 추첨을 해야 희망이 생깁니다.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가점으로 하고 점수로 나열하잖아요. 그럼 희망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애가 지금- 갑자기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고 20대가 그거 어떻게 바라봐. 그런데 추첨을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번에 떨어졌네. 그래도 다음에 될 수 있겠지. 사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그러면 막내는 청약통장 2만 원을 다시 살리고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첨 방식으로 바꾸라고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되겠네. 그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바쁘시니까. 그 주장을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되겠네. 근데 이거는 40대, 40대, 5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점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계속 청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티켓 들고 국회 앞으로 와요. 추첨제로 바꿔라. 아니요, 그 일까지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또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공장장님 저희는요 사실은 혜택 받은 세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청약으로도 아파트 분양은 좀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때는 집값이 막 미분양도 나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당사자가 관심이 네. 있고 같이 뛰어들어야 같이 그럼. 같이 그럼. 저는 근데 구피디님 조금 이제 즐겨찾기 해놔야 될 게 네. 사실 저희가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분양형 주택이고 네. 분양형 주택이 아니라 공공에서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도 많아요. 이렇게 아, 소득이 네네. 적으신 네. 분들에게 어. 서울시는 서울시 레벨에서 그런 걸 하고 있고 서울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LH, 그러니까 서울도시공사 그다음에 LH 이 두 군데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제 비벼볼만 하기 때문에 거기를 즐겨찾기 해놔야 되는 이유가 걔네는 걔네 자체적으로 공공주택 공급하거든요. 그리고 기준이나 이런 게 이런 민영 아파트 청약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그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즐겨찾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거기 입찰을 하는 거지. 뭐 맞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입찰해 주는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즐겨찾기. 저희가 모델하우스도 좀 가볼까 해요, 같이. 같이. 네. 오케이. 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파트를 직접 봐야 계획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지, 아, 그렇지. 너무 좋다 이런. 그렇지. 네, 그래서 저희가 둘 다 또 건설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 스펙트럼이 되게 너무 넓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생각하고 와야. 그다음에 와야 땅도 보러 다니고. 좋습니다. 아니 이게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고 전 국민의 60% 70%가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 나라인데 네.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안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네. 전혀 모른 채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피디도 아무것도 모른 채 2만 원 넣고 있다가 끊어졌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잖아. 그러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좌절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좌절 그룹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 집이 없는 50%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걸 바꾸려면 정책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도 보러 다니고 할 일이 많네요. 보러 다니고. 그렇죠. 네. 땅 우리 이제 그 이광수 대표님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땅도 같이 보러 다니고 카메라 한 대 들고. 자, 앞으로 이제 할 게 많아요. 우리 최 대표님한테는 요령을 배워야 되고요. 네. 이광수 대표님하고는 시를 하세요. 광수 대표님이랑 같이 많이 다녀야겠네요. 안진걸 소장님한테 연락을 좀.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첫 시간이고 우리는 이런 건 안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집값 지금 좋으니까 빨리 이거 거기 가서 투자하세요. 이런 건 안 하네요. 네. 부동산 방송은 대부분 그런 거 하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는 그런 건 안 한다. 예. 자 구효종 막막내였습니다. 네. 막막내였습니다. 자 첫 시간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모시겠고 최근에 네. 요거까지만 하고 오세훈 시장이 최근이 아니라 어제 7월 달이면 효과가 다 끝난다. 지금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들이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장에 일단은 22대 국회 전반기 지금 이제 세금이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금이 중요해졌는데 국회 상임위 중에서 위원장이 현재 국힘 박수영 의원인데 원래 여당이 하는 것이 관례여가지고 24년에 선정할 때 민주당에서 하자고 했었지만 뭐 1+1 하자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국힘 여당에 줬는데요. 올해 26년 9월이 하반기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조세위원장 자격 가져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냐도 중요하지만 그 조세위 멤버도 중요해졌는데 하반기에 짜여지는 그래서 그렇게 짜여지는 걸 전제로 아마 6월, 8월 사이에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금 관련해서 시장은 이제 그것도 지켜보면서 관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7월이면 대책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매물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일시 2주택자를 포함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종료 물량들 매물 나오는 그런 정책들을 쓰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세금 관련 대책들을 낼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는 매도 압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오세훈 시장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손을 떼십시오. 경고합니다. 아니 그분은 그 전에 시장에서 더 이상 계시지 못할 거기 때문에 예. 자기가 끝난다는 거를 돌려서 말하신 거라고. 7월은 지방선거 이후예요. 네. 예. 자 오늘 공부가 좀 됐습니까? 네, 요령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약 통장을 살릴 거예요? 일단 살려보려고요. 일단 300만 원 채워주시고. 네, 해보겠습니다. 300만 원 채워줬어요. 클릭 한번 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